안녕하세요. 예비작가 소명입니다. 오늘은 유지스인 토끼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스케치를 먼저 해볼까요? 얼굴과 몸통, 다리, 손, 귀와 눈을 그려줍시다. 일단 형태를 보기 위해서 대충 그려줍시다. 토끼라는 모습만 인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후에 자세히 그려주는 건 미래에 제가 할 겁니다. 토끼의 형태와 마법의 편지까지 더해주면 이제 실측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평면을 더 입체로 바꾸는 작업이기에 몸통과 얼굴의 비율은 어떤지,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만 문제가 줄어들 겁니다. 두상과 몸체의 비율 차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잘 돼서 꼼꼼하게 재고 있는 중입니다. 설명하는 사이에 크기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스케치를 실제로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새로 뽑은 말랑말랑한 흙입니다. 이 흙은 너무 크기 때문에 먼저 반으로 갈라주고 사용할 겁니다. 이 흙도 2kg는 넘어갈 겁니다. 상당히 크죠? 가장 먼저 형태를 다듬어줍니다. 꼬막을 밀어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미 공기가 다 빠진 흙이기에 이 작업으로 형태만 잡아줄 겁니다. 이제 실제로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사이즈보다 크게 잘라주었기 때문에 측정을 해주고 다시 잘라줄 겁니다. 절반 정도 사용하면 되겠네요. 다시 잘라줍시다. 물론 이것도 눈대중으로 잘라준 거라 다시 잘라줄 겁니다. 미래의 제가요. 이제 동글동글하게 다듬어줍시다. 흙이 말랑한 상태이기에 손에 조금만 힘을 줘도 형태가 잘 바뀝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원형 형태이기에 힘을 주지 않고 동글동글 굴려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나왔네요. 이제 몸통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몸통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크게 만들어 왔습니다. 조금씩 깎아가며 머리와의 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태의 크기를 측정해주고 비율을 확인해줍시다. 제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를 내려놓고 한번 머리와 몸통을 붙여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대두네요. 다시 만져줄 거니 괜찮습니다. 크기와 비율은 계속해서 측정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 피규어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다른 부분들도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 흙가래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흙가래는 코일링 기법을 사용하는 흙줄입니다. 일정한 두께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 흙가래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줄 겁니다. 가장 먼저 팔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부위든 먼저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다 다듬을 것이니까요. 팔을 다 만들었습니다. 자를 부분만 표시하고 다음 부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팔보단 조금 크게 흙을 잘라주겠습니다. 귀는 생각보다 커야 합니다. 귀는 토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니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자 같은 팔과는 다르게 두께를 조절해야 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재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자기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니 볼거리를 놓고 작업하는 걸 추천합니다. 파츠들이 거의 다 완성되었네요. 이제 잠시 마른 뒤에 나머지 형태도 만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틀 정도 지났습니다. 다듬을 만큼 마른 것 같습니다. 이틀 뒤에 열어보길 잘했네요. 배치를 해주고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다듬어 보겠습니다. 토끼의 이목구비를 먼저 그려주겠습니다. 높이가 안 맞으니 손물리를 먼저 놓고 날카로운 도구를 가져와 눈코입을 그려줄 겁니다. 날카로운 도구들은 항상 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작업을 하다가 바로 실어갈 수도 있거든요. 얼굴을 그릴 때는 원형에 십자선을 넣어 기준선을 그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곳이 틀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도 그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어느새 얼굴이 완성되었네요. 적당한 곳에 대충 표시를 해줍니다. 이제 몸통과의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적당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몸통을 조금 더 다듬어 주겠습니다. 몸통을 다듬을 때는 날카로운 아트나이프보다 속파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트나이프를 사용하게 되면 어느 부분은 얇게 잘리고 어느 부분은 두껍게 잘리게 되어 나중에 다듬기 힘들어집니다. 아직 갈 길이 머니 배속으로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형태가 정리되었으면 높이를 다듬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건 비율과 비례입니다. 팔을 다듬어 줄 겁니다. 디자인을 확인해 보았을 때 지금 팔은 좀 큽니다. 이 팔도 다듬어 주겠습니다. 다듬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네요. 하지만 도자기는 특성상 많이 다듬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순간의 실수로 잃을 수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부위에 구멍을 뚫어줄 겁니다. 도자기는 구울 때 흙벽이 두꺼우면 터질 가능성이나 갈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멍을 뚫고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3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기 싫으니 구멍을 뚫어줍시다. 몸통에 구멍을 뚫고 파츠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붙인 후엔 세세하게 모든 부위를 다듬어 줍시다. 생각보다 흙이 말랑해 슬립을 이용하지 않고 붙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도 너무 오래 걸려 빨리 감기를 통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하는데 30분이 걸렸거든요. 갈라지게 하지 않기 위hen 좋지만 영상 속에서는 모든 것을 기록할 순 없으니 편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의 세계란 힘드네요. 다리 하나가 부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다리는 편집으로 빠르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모습만 보면 지루하니까요.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있으면 항상 독서할 때 생각이 납니다. 지루한 구간은 건너뛰고 싶지만 중요한 설명이 들어가 있을 때, 재미없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 들어있는 책을 읽을 때 등 말이죠. 지금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형태를 보려면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몸통이 나올 때까지 말이죠. 지루한 구간의 절반은 지났습니다. 절반이 지났다는 말은 이제 시작이란 소리입니다. 팔의 위치도 확인해 줍시다. 팔이 어긋나면 그에 따라서 귀도 어긋나질 겁니다. 붙이는 과정은 이전에 본 과정이니 스킵해 주겠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잘 붙었습니다. 이제 토끼가 가지고 있는 귀여운 특징 중에 하나인 꼬리를 붙여주겠습니다. 이번엔 표면이 조금 말라 슬립으로 붙여주겠습니다. 붙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물에 스크래치를 내주고 슬립을 붙여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슬립을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슬립을 충분하지 않게 사용하면 그 부분이 갈라집니다. 몸통에 구멍도 뚫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것 같네요. 토끼의 얼굴을 가져와 비교를 해줍시다. 비례를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이제 얼굴과 몸통을 결합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틀리면 답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단계가 틀리면 답이 없겠지만 지금 틀리는 순간 온전한 토끼는 없는 겁니다. 몸통을 내부 길이를 측정해주고 얼굴에 부착시킬 원형통을 만들어줍니다. 레고와 같은 부착형이죠. 레고처럼 단단한 결합은 불가능하겠지만 집안을 만들어 단단하게 굳히면 괜찮을 겁니다. 이제 얼굴 속파기를 해줄 겁니다. 속파기는 가장 오래 걸리지만 중요한 작업입니다. 무게도 가볍게 만들어주고 터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작업 중에 하나니까요. 특히 지금 하고 있는 토끼 조형 작업은 얼굴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가벼워야 합니다. 무거우면 고꾸라져서 결국 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온전한 속파기 영상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속파기 영상을 찍은 게 없더라고요. 만약 도자기 속파기를 하실 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수는 아니지만 참고할 교본 정도는 될 겁니다. 이제 결합을 해주고 표시한 부분에 원형통을 붙여줍시다. 슬립을 발라주고 두 부분을 결합시켜줍니다. 슬립을 듬뿍 묻혀서 슬립이 튀어나올 때까지 힘을 꼭 눌러준 뒤 결합 부분을 준비해줍니다. 방금 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붙여줄 겁니다. 혹시 몰라 여러 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기물에 스크래치를 내주고 원형통을 붙여줍시다. 중요한 부분이니 정성을 다해 붙여줍시다. 실리콘 붓으로 꼼꼼하게 정리도 해주고 정성을 다해 다듬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느라 손이 온전히 당기지 못하네요. 이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합법 접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몸통과 이어줄 겁니다. 잘 되네요. 만약 이 부분이 망가졌으면 처음부터 다시 했어야 할 겁니다. 만들기에 5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 생각에 집중을 하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토끼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인 귀를 해볼 겁니다. 귀도 반으로 갈라준 상태고 이제 귀를 붙여줄 겁니다. 뒤에 작게 보이는 하얀 판은 석고판입니다. 석고는 물을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어 흙을 단단하게 굳게 만들기는 안성맞춤입니다.
방금 기를 올려놓았던 이유도 단단하게 굳혀 다듬기 용이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섣부로는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영상들은 추후에 보여드릴 것 같네요.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보여드릴 것도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더 많고 기쁜 소식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새로운 작업실이 갖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후로 새로운 영상을 많이 찍을 수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말을 하다 보니 어느새 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붙여봅시다. 귀를 붙일 구간을 표시해줄 겁니다. 스케치상에서 보였던 구간을 따라서 그려주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틀릴 건 틀리더라고요. 그냥 허당인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 속의 저 사람은 모르겠죠. 미래에 제가 굉장히 혹독한 결과를 치르고 있습니다. 표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신중하게 구멍을 뚫어줄 겁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도트봉입니다. 얇고 길어 구멍을 뚫을 때 아주 좋습니다. 간단하게 같은 과정을 한번 반복해주고 귀를 붙이기에 받침대를 준비해줄 겁니다. 지금 바로 붙이면 귀의 무게 때문에 떨어질 것입니다. 토끼를 위한 높은 베개를 가져왔습니다. 미래에 제가 후회하지 않겠네요. 이제 형태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6시간이 걸렸다는 믿으시겠나요? 저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편집할 때 시간을 보고 나서 알았거든요. 도자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아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붙였습니다. 말려줍시다. 이제 반건조 상태로 다 말랐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뉴진스 토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자기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 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는 모양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